미나상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일본어 성형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80자 중에 앞부분을 공부하고요. 지난번에는 48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까지 확인학습에서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46강에 해당이 되는데요. 51페이지에 빛날요, 반반, 서울경, 마을리 네 자의 한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빛날요입니다. 총 18획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지만 차례차례 쓰시면 됩니다.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네, 이 부분에 쓰는 순서가 좀 특이하죠? 여기를 쓰고 점을 찍고 또 가로를 하고 세로 하고 이렇게 옆으로 차례차례 써주시면 됩니다. 빛날요는요, 해를 나타내는 날 일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요자가 합해져서 만든 뜻인데요. 해가 환하게 비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음독은 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인데 조금 길게 요 하시면 되겠죠. 요일을 요비, 요비, 토요일은 노요비, 타금이 돼서 노요비. 무슨 요일입니까? 할 때는 낭요비 데스까 하면 되죠. 옆에 그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나타낸 건데요. 일요일의 일은 해를 나타내고요. 월은 월요일, 달입니다. 화요일의 화는 불화고요. 수요일의 수는 물수죠. 물이고요. 목요일의 목자는 나무목입니다. 금요일의 금은 새금, 금덩어리네요. 토요일의 토는 흑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빛날요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빛날요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요일, 요비, 월요일, 月曜日、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今日は何曜日ですか? 토요일은 휴일입니까? 土曜日は休みですか?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반반입니다. 총 5획이고 N5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에 점을 먼저 찍어주시고 가로로 셋, 넷, 다섯. 네, 반자는 반이나 절반,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반자는 여기 보시면 소우자에 8, 8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8자는 숫자 8이라는 뜻이 있지만 무언가를 반으로 가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서는 사가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소를 반으로 가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서 반으로 가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독은 항이라고 합니다. 항. 우리나라는 반, 일본어는 항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반액은 한가크라고 합니다. 반액 세일을 한가크 세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니찌는 반일, 반나절을 얘기할 때 한니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을 얘기할 때는 한붕이라고 합니다. 절반이죠. 여기 사가가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럴 때 한붕이라고 합니다. 훈독은 낙가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 도중일 때 낙가바라고 해서 6월이 지나고 7월로 넘어갈 때 절반 낙가바가 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반액, 半額、 절반 또는 도중, 半ば、 회점 전에는 생선이 반액입니다.
閉店前は魚が半額です。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今年も半ばが過ぎました。 네, 수고하셨어요. 세 번째 한자는 서울 경자입니다. 총 8획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경자는 서울이나 도읍, 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경자의 상형문을 보면 기둥 위에 큰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큰 건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경자의 의미는 높다, 크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읍에는 큰 건물이 많아서 경자는 후에 도읍이나 수도, 서울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교 또는 게이라고 읽습니다. 교토를 나타낼 때 옆에 교토를 이미지한 그림인데요. 교토를 나타낼 때 교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상경하다 할 때는 조교, 조교 길게 읽으시면 되죠. 그리고 게이한싱 이럴 때는 교토의 교와 오사카의 사카 그리고 싱 고베를 나타내죠. 그래서 게이한싱 하면 교토, 오사카, 고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울경자도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서울경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교토, 京都、 게이한신, 京阪神。 나는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私は東京生まれです。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했습니다. 私は高校を卒業して上京しました。 네, 잘 따라하셨어요. 오늘의 마지막 한자, 네 번째 한자는 마을리입니다. 총 7획이고요. N1입니다. 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에서 밑으로, 여섯, 일곱. 리자는 마을이나 인근, 거리를 재는 단위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리자는 여기 보시면 밭전자, 이 밭전자와 흑토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밭과 흙이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 리자는 마을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리자는 또 거리를 재는 단위로도 사용되는데요. 1리는 약 400m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리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마을이나 거리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네, 음독은 리, 우리나라도 리, 일본어도 리입니다. 그래서 천리를 센리라고 합니다. 옆에 보면 센리노 미치모 입보까라.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우리나라 속담하고 똑같죠? 그래서 천리를 나타낼 때 센리라고 하고요. 십리는 주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리랑 노래 가사를 보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때 십리가 이 십리를 얘기하고요. 주리라고 있습니다. 1리가 400m라고 하니까 십리는 4km죠. 네, 4km도 가기 전에 발병이 난다 라는 가사입니다. 훈독은 사또라고 읽습니다. 사또. 마을이나 시골을 나타낼 때는 사또라고 하고요. 그 마을에 돌아가는 거를 사또가에리 귀성이라고 하고요. 또는 친정 나들이, 친정에 간다 해서 친정 나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을리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천리, 千里、 마을 또는 시골, 里、 한국의 십리는 약 4km입니다.
韓国の重里は約4キロです。 설날에는 가족 모두 고향에 갑니다. お正月には家族みんなで里帰りします。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4개의 한자를 배웠는데요. 훈이 없고 음동만 있는 것이 2개 정도 있었어요. 단순하니까 외워버립시다. 빛날요, 요일 할 때 요자죠. 월화수목금토를 지금 또 나타냈는데요. 요일을 요비라고 하고요. 월요일은 개츠요비, 여기 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반을 나타내는 한자인데요. 한가크세이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네, 이럴 때 반액을 한가크라고 하고요. 절반이나 도중을 나타낼 때는 나까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자입니다. 여기 게이한싱이라는 포스터가 보이는데요. 다음은 경도라고 써서 교토라고 읽고요. 게이한싱은 교토, 오사카, 고베를 합쳐서 게이한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마을리자입니다. 네, 마을리자. 네, 천리는 센리. 우리나라 말은 자음접변이 돼서 천리가 되지만 일본어는 센리라고 읽어요. 그리고 하나만 있을 때는 마을 또는 시골이라고 읽어서 사또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51페이지 공부했고요. 빛날요, 반반, 서울경, 마을인데 빛날요와 서울경은 음독밖에 없었고 훈독은 없으니까 빨리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52페이지 모일회, 모일사, 공평할공, 동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간단하고 외우기 쉬운 한자였으니까 오늘 다 외워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